다이어트. 중요하죠. 배지 선생님의 가장 메이저. 메이저. 네. 도대체 왜 좋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올바름을 지향합니다. 닥터 주연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의 주제는 정말 다이어트. 중요하죠. 배지 선생님의 가장 메이저. 메이저. 네. 평생 하고 있는. 평생 하고 계시면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 또 그런 쪽 진료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한번 어떻게 뭐 다이어트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고? 다이어트는 늘 그냥 평생 하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사실 일종의 건강 법칙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네. 간헐적 단식, 그렇죠.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다른 일반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기간 좀 길게 가고 있어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 네. 네. 이동환 선생님은 혹시 아침 식사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죠? 사실 저는요 아침 식사를 안 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일주일에 뭐 한 그때그때 다른데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안 합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전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날은 제가 먹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굶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 다음에 또 전날 저녁에 많이 먹은 날, 좀 늦게까지 먹은 날은 좀 시간을 길게 공복 시간을 가져가려고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아침에 일단 눈 뜨면 배가 고픕니다. 배고프다. 그래서 뭔가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저녁을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는데 네. 저녁 식사 시간을 좀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편이어서 일찍 드시느라고. 네네. 그러시구나.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왜 좋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5대2나 16대 8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5대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 5일은 정상 식이를 하시고 네. 2일은 24시간 단식을 하시는 거고요. 네. 16대 8은 16시간은 금식을 하시고 8시간 내에만 이제 식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하루 종일 보통 자기 전까지 음식을 달고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네. 그런 식습관을 바꾸시는 건데 공복감을 최대한 오래가게 하는 게 이 다이어트의 목표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너지를 쓸 때 네. 챙겨서 드시는 것처럼 또는 배가 고플 때만 음식을 섭취하는 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면 이것의 장점이 뭐냐? 네.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면 비만이나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체내 인슐린을 수치를 계속 높은 상태가 아니라 낮출 수가 있겠죠. 인슐린 수출 개선 낮출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군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간접적으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요즘에 오토파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개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지금까지는 세 끼를 항상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것이 나오면서 지금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사실은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혹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할 때 네. 일단 특별하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간헐적 단식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잘 챙기시겠지만 소화기성 궤양이라든지 암, 폐혈증,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시면 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임산부나 성장기 청소년들, 노인분들한테는 간헐적 위험 자체가 단식 자체가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성장기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살이 찐다고 해서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외에 간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폭식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쪽으로 하시고 건강식 위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이어트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셔서 사실은 굶는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저혈당 증세가 올 수가 그럴 있기 수도 때문에 있죠.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좀 병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력 운동 같이 해줘야죠. 그럼요. 네, 사실 지금
저에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 그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혈당이 오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겠죠. 뭔가는 드셔야 네, 돼요. 그렇습니다. 저혈당은 또 위험한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걸 권유드리진 않고요. 네. 그러면 결국 또 인슐린 수치가 확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 지수가 조금 낮은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가 낮은 음식으로. 사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16시간을 금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8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네. 기본적으로 하루에 건장 섭취 열량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은 살찝니다. 네, 하루에 그러면 한 2끼 정도만 먹어도 되겠네요. 8시간 안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바쁘시고 하니까 아침 식사 늦게 돼서 거의 뭐 아점 위주로 드시게 되더라고요. 이제 포인트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라. 저도 이제 자기 전에 한 4시간 전에는 4시간. 식사를 맞춰주시고 저녁 식사에서 다음 아침 시간까지 시간은 최소한 12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가지시는 게 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사실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16대 8의 다이어트는 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적어도 12시간 공복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6대 8이 어렵다면 12시간이라도 공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게 아주 그냥 포인트를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앞으로 한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전문이신데 네. 마무리는 한번 해주시죠.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하는 닥터 제안 배지선 이동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